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녀소통연구소라는 그 남자 여자의 그 마음 혹은 뭐 여러분이 궁금한 그 연애 스킬,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지니까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 해드리고자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강의, 좋은 방법들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왔으니까 집중해서 제 강의 들어주시고 또 이따가 질문할 시간도 있으면 그때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사랑도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예요. 사랑도 배워야 한다. 자, 여기 뭐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은 아마 없으신 것 같고요. 그죠? 네, 대부분 다 20살은 다 넘으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저는 좋은 대학 가지 못했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 뭐래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하죠. 1학년 때 놀지만 공부를 하시고 4학년 넘어가서 뭐 어학연 수도 다니고 뭐 별거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어디 갑니까? 취업을 하죠. 우리들이 꿈꾸는 뭐 공기업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업 갈 수도 있고 7개의 기업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갑니다. 그런데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별별 거 다 배워요. 그런데 하나는 안 배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랑에 대해서는 안 배웁니다. 혹은 연애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성에서 아시니까 이런 황금 같은 토요일날, 그죠? 시간에서 오늘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신 만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중요성 배워보시고 또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에 관한 잘못된 속설들. 아마 대부분의 남자 혹은 여자들이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속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설로서 이성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연애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녀 대화 방식의 차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성의 마음을 빼앗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스킨십의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보면 이쪽엔 여자분이 계시고요. 이쪽은 남자분이 지금 계세요. 근데 남자들한테 올바른 스킨십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뭘 떠올리시냐? 약간 그죠? 그 약간 피자 들어가는 약간 야한 쪽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약간 야한 스킨십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과 접촉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쭉 가시면 되고요. 아마 쉬는 시간 없이 풀타임으로 쭉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남녀소통 대체 왜 중요한가? 자, 남녀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중요하다. 한 분, 두 분. 안 중요해요? 중요하시구나.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오셔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들은 남자 여자를 만나듯 여자가 남자를 만나듯 결국 우리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야 남녀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나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살아요. 남자 필요 없어. 여자 필요 없어. 혼자 그냥 TV만 있으면 돼. 뭐 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남녀소통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남녀소통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 뭘 해요? 사귀죠. 사깁니다. 바로 결혼하진 않아요. 만나죠.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냐? 헤어집니다. 한 큐에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사귀어서 결혼하고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가시는 분들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 가지의 사이클 때문에 남녀소통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귀는 사람이 생기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좋아요. 그런데 사귀어도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사귈 수 없죠. 문제는 차이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기의 마음이 거절당하고 나는 이 여자 마음에 드는데 난 이 남자 마음에 드는데 나 말고 네 친구랑 사겨. 나보다 좀 떨어진 애가 있거든. 내가 딱 봐도 얘는 분명히 구려. 나보다 몸매도 구리고 얼굴도 구리고 다 구려. 성격도.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찹니다. 뭐 흔하게 차는 말로는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친해졌다가 나중에 사귀자. 아니면 또 전매 특허 이런 거 있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이런 말들.
직장에 가면 사귀면 좋겠어. 우리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사귀자. 그런 말들 합니다. 이것도 뭐라냐? 사귀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다툽니다. 사실 제일 괴로운 건 이 차여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귀어서 다툴 때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이게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있어서 싸우는데 남자와 여자란 그 동물 두 가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데 이 다투는 과정 속에서 술도 마시고 친구한테 내 남자친구 어쩌고 저쩌고 내 여자친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많이 다투고 또 싸우죠. 이 과정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져서 또 괴롭죠. 헤어져서 내가 차도 괴로워요. 내가 차여도 괴롭고요. 사실 얼마나 괴롭냐. 저는 대부분 차였거든요. 차였는데 많이 차였었는데 과거에 차이니까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친구와 함께 먹는 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생 때는 차라리 뭐 남중남고 이런 이제 흐름이니까 여자들 차라리 없죠. 근데 대학교 때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차였어요. 혹은 헤어졌어요. 그러면 항상 또 시험 기간에 차이더라고. 또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제가 뭐 공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공부 잘합니다. 잘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시험 기간 눈에 안 들어와요. 직장 눈에 안 들어와요. 엄마 아빠도 눈에 안 들어와요. 차이면 진짜 TV 영화 보면 이렇게 하얀색 두 번 들고 들러붙죠. 그냥 계속 괴로워. 술만 먹으면 생각나. 지나가는 뭐 자동차만 봐도 걔가 생각나고 뭐하고도 이게 생각나.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왜 괴롭냐? 잘 사귀고 잘 헤어지면 안 괴로워요. 그런데 뭔가 내가 억울하게 차인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차인 것 같아요. 혹은 더 짜증나는 거. 내 친구랑 바람났어 지금. 그러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사실. 난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그동안 썼던 그 많은 시간과 금전 그리고 선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반패인이 되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헤어져서 실제로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에 좀 잘 안 나오던데 제가 군대 다니던 시절에 TV에 몇 번씩 나왔어요. 타령하는 친구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버려요. 그럼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 내 삶이 막 무너져.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들기 때문에 군대고 뭐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죠. 또 차여요. 생겨요. 또 차여요. 사귀죠. 사귀면 결혼하나요? 다투죠. 헤어지죠. 괴롭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녀 소통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배워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차입니다. 그죠? 그럼 차이면 어떤 사람 드냐? 좌절하죠. 일단 자괴감 들어요. 어떤 자괴감이 드냐?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고 예쁘대, 잘생겼대, 너가 뭐가 못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이면 되게 괴로워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만 차면 괜찮아. 나도 차고 얘도 차면 괜찮아. 근데 다른 놈이랑 분명히 만나거든. 그게 또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뭘로 또 소문 다 들려와. 우리 다 또 다 듣게 되죠. 그걸 미쳐버려요. 사실 엄청나게 괴롭죠.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도 문코입 다 입고 다 괜찮은데 막 괴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면 단순히 차이는 걸로 사실 끝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딱 둘밖에 모르는 사이야. 내 친구도 얘를 모르고 얘들 친구도 나를 몰라. 그러면 헤어지고 쿨하게 끝나는 건데, 차이고 쿨하게 끝나는 건데 이게 소문이 나잖아. 소문이 막 돌아요. 여자들은 제일 위험해요. 고백해서 차이면요 소문이 막 엄청나게 잘 퍼져요. 제가 고백했는데 차였대. 제 차였대. 그럼 그 무리 생활에서 있기가 두려워져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뭐 떨어져 나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남자도 마찬가지죠. 차이면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죠. 그러면서 친구라는 것도 유로럽시고 자신감을 가져 헛소리 하는데 자신감 무슨 개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 사귀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괴로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또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죠. 난 다툽니다. 근데 다툰다는 걸 제가 조금 길고 조금은 센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고등학생 없으시죠? 있나요? 괜찮아요. 요즘 고등학생들 뭐 다 어릴 때부터 성교육 받아서 해도 괜찮아요. 자, 제가 이거 왜 다투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대부분 첫 스타트는.
어찌되었건. 그런데 처음에 남자들이 열심히 여자를 사랑하죠. 그래서 슈퍼맨이라도 된느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한 3시간 4시간 거리 있어도 오고 오빠 나 아파. 그러면 미친이 달려서 약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스타트 됐을 때 여자분이 막 튕겨내죠. 남자를. 그 마음을 안 받아주고 사실 막 튕겨냅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를 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자는 감동에 딱 느껴가지고 오케이 너 정도면 내가 만날 수 있겠어. 딱 만나주죠. 그럼 그때부터 여자의 마음은 이 남자한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남자 어떤 생각 들으냐? 얻은 거야 여자를. 이제 얻었지. 내게 된 거야. 그러면 똑같이 서로가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같은 곡선 올라가면서. 근데 이 사랑이 언제 정점을 실제로 찍느냐? 키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관계를 결국 맺게 됩니다. 그 남녀는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사랑의 그 감정이 절정을 이뤄요. 남자도 너무 좋아, 여자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은 그 시점으로부터 여자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는 관계도 맺었고 사랑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한테 잘해줘도 되겠구나, 내 사랑 많이 줘도 되겠구나, 믿어도 되는 남자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인합니다. 그때부터 남자의 마음은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요. 내 거거든. 얘는 쉽게 만나면 그냥 관계 쉽게 맺을 수 있는 거야. 술 먹다가도 연락하는 거야. 남자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더 잘해주고 남자는 계속해서 잘해주는 그 여자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얘는 완전히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자의 마음은 도망가고 여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남자를 따라가게 되죠.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더 잘해줘야 되나? 저 남자가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나랑 더 많이 연락 또 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 더 이상 안 보고 나랑 또 보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해줘야 되나 생각하죠. 더 잘해줘요. 그럼 남자는 더 생각해요. 진짜 완전 끝났네. 난 다른 애랑 놀래. 이제 넌 조금 지겨워졌어. 이런 그래프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남자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자분들은 이야기 듣고 뭐야 이 남자 완전 쓰레기 아니야? 양아치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남자는 그래 그냥 그래 생겨 먹었어. 끄덕끄덕 하시는 지금 그죠? 한 번 더 끄덕여줘요. 그죠? 끄덕 안 하시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자, 남자는 원래 그래요.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분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남자에게 너무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주었다 폈다 주었다 폈다 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봐요. 남자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 너무 욕정의 노예고 좀 욕망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걸 좀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실제로 맺었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그 다음 관계에서도 또 쉽게 허락을 한다거나 또 쉽게 너무 만나준다거나 또 너무 막 잘해준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남자가 왜 나를 처음에 마음에 들어 해서 나한테 고백을 했는지, 나한테 빠졌는지, 그때 경험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 경험을 이제 버리시고 원래의 모습 잃어버리시고 계속해서 잘해주는 여자가 된다면 남자는 도망가게 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쫓아가는 형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리고 헤어져서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헤어져서 괴로운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사귄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헤어진 사람이겠죠. 헤어지면 왜 괴롭냐 그러면 그 사람과 썼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추억,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수학 문제 잘 풀려면 평소에 모의고사 같은 거 열심히 풀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결혼하신 분 없으시죠? 혹시 돌싱 돌아온 분? 네, 없으시고.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했고요. 저는 결혼했는데 사랑 그리고 연애도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이 차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차였고 그 뒤로부터 정말 많이 사귀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고 사귀는 과정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고 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딴 여자랑 만나 연습한답시고 사랑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왠지 내 와이프랑 다른 면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또라이죠 이거. 약간 미친놈이에요 이거.
이러면 깜빵 갑니다. 큰일 나요. 이러시면 안 돼. 그런데 결혼하기 전 법적 제재가 없을 때 그때 미친듯이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한 번 하는 결혼 똑바로 해야죠. 한 번 하는 결혼 똑바로 해야 되고 한 번 하는 결혼 올바르게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이 만나셔서 이 남자는 어떤지 이 여자는 어떤지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 네. 네. 이상 있으시죠? 네. 예를 들자면 뭐 머리가 길고 예쁜 여자?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죠. 그것도 포함되고. 자, 이상형 있으세요? 이상형 어떤 처음 만났을 때 통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 아, 어려워. 이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어떻게 통하지? 어려운 말이야. 자, 제가 지금 이상형 왜 물어봤냐고 하면요. 그 이상형들은 전부 다 틀린다고요. 미안하지만. 왜 틀렸냐? 이상형은 그냥 꿈꾸는 것 뿐이에요. 남자한테 이상형 물으면 전부 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쁜 여자, 뭐 키 큰 여자, 뭐 몸매 좋은 여자, 머리 긴 여자, 성격이 좋은 여자. 그런데 만나보지 않으면 몰라요. 본인도 본인 성격 몰라요. 나라는 사람이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감싸줄 수 있는 무언가 여성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만나보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난 이걸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었죠, 어떤 여자를. 근데 사귀다 보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부닥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참으려고 해도 이게 막 계속 올라와. 난 못 참는 거예요, 그거. 그걸 만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만나야겠구나.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사귀면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사귀더라도 많이 사귀고 오래 사귀셔야 돼요. 오래 사귀면서 아, 난 이런 부분 용납이 안 되는구나. 난 이런 부분 상대로 용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잘 감싸주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모르고 그냥 뭐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해주는 사람, 뭐 직장 보고 뭐 능력 보고 뭐 얼굴 보고 만나봐요. 개판이죠. 만나보면. 만나면서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런 분을 많이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실 필요도 없고요. 헤어졌으면 이 생각은 하세요. 추억은 곱씹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도 분명히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귀면서. 그런 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분을 만나시고 새로운 분 만나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여자분한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 물어보면 다 이래요. 잘 살펴보면 연애를 만약에 한 5번 하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과거에 만났던 5명의 사람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애한테 끌려 막 자석처럼 N과 S 거기 막 만나듯이 끌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 끌리냐? 내 본능이 원하는 남자 스타일이거든. 그거. 내 본능이 원하는 막 끌려. 그냥 끌려. 양아치들도 막 끌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런 애 계속 만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좀 싫은 타입 있어요. 근데 한번 만나보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타입 계속해서 만나면 연애 오래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 만난 거랑 똑같거든. 그거.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봐야 돼. 문제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헤어져서 괴로운 감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 나는 정말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좋을 거다 얘기했어요. 저한테 더 좋은가? 아무튼 저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너한테 정말 좋을 거다. 왜냐 그러면 나는 많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부딪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원하는 센스를 나는 받아들여줄 수가 있다. 보통 남자들이 부딪히는 걸 난 이해해줄 수 있다. 왜냐 많이 했고 그 과정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뭐 아 저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뻥칠 필요도 없어요. 당당해지시라는 거죠. 그게 더 매력적이고 더 괜찮으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녀 소통은 굉장히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잔인한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뭐 이런 자리는 흔치 않은 자리니까 잔인한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대한민국 이혼율이 지금 50 몇 프로인가요? 50% 넘었죠? 네. 50%가 실제로 지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20대 때 결혼 요즘에 진짜 많이 한대요. 진짜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헤어진대요. 진짜 많이 헤어지고 황혼 이혼율도 굉장히 급증했어요. 30대 넘어서 40대 넘어서 50대 넘어서 급증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하고 싶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서울에 클럽 되게 많죠.
뭐 강남에 모클럽, 뭐 어디 강북에 모클럽, 홍대 모클럽 많아요. 그리고 나이트클럽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 20대가 갈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 40대가 가는 나이트클럽 아직도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제가 잠입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연구하려고.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뭐 저 받아주지도 않고 일단 되게 늙은 느낌으로 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30, 40대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누가 봐도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유부녀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근데 제가 좀 많이 친해져서 물어봤어요. 혹시 가정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하니까 되게 당당하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당황했죠. 당황하지만 궁금한 걸 일단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는 있대? 애를 재우고 나왔다. 재우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신선한 경험은?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혹시 잠자리도 하시나요? 타인과 한대 되게 쿨하게 그럴 수 있지. 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 영화에서 많이 봤어. 저희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그럼 왜 하시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취재식으로 물어보진 않았죠. 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근데 결혼을 했고 이혼은 못 하겠고 마음엔 안 들어. 살긴 살아야 돼. 근데 자기 이 감정과 이 욕망을 활활 불태우는 그런 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냥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감정을 막 불태우는 남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이 사람 한 명 있을까요?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엄청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여자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판단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를 잘 해봤고 남녀소통 잘 배워봤고 많은 사람 만났으면 이 감정을 막 불태우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 테고 그냥 요즘 여자들 나이 뭐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 남자는 30대 중반이겠네요. 결혼 정령일 때 옆에 누가 있어 그냥 얘 사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야 결혼해 너도 결혼해야지. 늙어서 애 놓으면 어떡할래. 결혼해 그래 얘 정도면 괜찮아. 결혼하죠. 결혼합니다. 그게 문제가 안 터지면 참 좋은데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상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수면 아래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이 30, 40대 나이트클럽이 매출을 열심히 올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녀소통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애 많이 하시고 또 사랑 많이 하셔서 똑바른 결혼 한 명의 똑바로 올바로 된 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무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무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남녀가 잘못 알고 있는 이성에 관한 속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속설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죠. 첫 번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거 들어보신 분?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 아, 여기 해봤어요? 안 넘어가던데요. 아, 그거 안 넘어가. 이거 안 넘어가요. 이거 자꾸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즘에? 3번 이상 찍으면 경범죄죠. 그죠? 이거 뉴스 떴습니다. 이거 3번 이상 찍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싫다는 문자도 3번 이상.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거절하는 듯한데 자기는 계속해서 만나지. 이거 3번 이상 보내도 경범죄죠. 그죠? 10번 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깜빵 갈 수도 있어요.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문제가 심각한데 자, 10번 찍어 왜 안 넘어가느냐? 한번 딱 해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별로야, 얘가. 아, 괜찮으면 넘어갔겠지. 괜찮으면 넘어가, 이렇게. 괜찮으니까. 별로잖아. 왜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찍는 이 나무가 한 40대 후반 이미 없어, 주변에 사람은. 그러면 찍으면 바로 넘어가겠지. 그런데 20대 초중반 한창 꽃피고 예쁜 그런 나이, 한창 멋있는 그런 나이 때 별로인 친구가 막 찍어대. 짜증나지. 나무 입장에서는 저 별개는 게 좀 찍어댄다는 거야. 열받죠?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가냐? 우리들이 휘두르는 그 도끼가 구린 거예요. 아주 별로인 거야. 내가 별로인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별로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는 받아주겠지. 진심을 알아주겠지. 진심 안 알아줍니다. 진심 저도 안 알아줄 것 같아요. 이상해. 내가 막 들이대면 진심은 그 사람만의 진심인 거고요. 그 진심이 매력적으로 드러나야 저는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막 사귀자고 그러는데 고백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좋거든요 그거. 그런데 한 1000번 찍으면 또 넘어가. 실제 1000번 찍으면 넘어가요. 제가 이거 실제 실화인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학교 간다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본 거야. 그 학교도 막 안 들어오고 그 여자를 쫓아갔대. 막 쫓아갔대요. 쫓아가니까 얘도 학교를 갈 거 아니야. 어디 학교야? 어디 학교야? 봤어. 무슨 과야? 봤어. 그리고 집 앞에까지 쫓아갔어요. 약간 스토커처럼 쫓아갔어. 그리고 여기 사는구나. 알아내고 그 다음날 그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제 뭐 이를 갖다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별로예요.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음에 깜짝 놀랐겠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가지고 막 깠지, 막 찼지, 뻥 찼어요. 이 남자가 하고 아니야, 난 내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 거야. 또 간 거야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또 간 거야. 한 달, 두 달 갔죠.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무섭고 질리니까 이 남자가 그럼 제발 연락처라도 주면 좋겠다. 그 연락처를 준 거야 여자가. 이거라도 줘야 이 남자를 이렇게 좀 떨쳐냈을까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부터 행복의 시작인지 죽음의 시작인지 난 모르겠지만 연락을 줬어, 연락처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데이트하자 한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다고 그러죠? 3년인가 2년을 했대요. 그걸.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 진심 알아주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제 일화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도 약간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해 그걸. 그건 불가능해 내가 봤을 때. 진짜 차라리 뭐 토익 만점 맞으라고 만점을 맞을 수 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런 정성 어렵습니다. 정성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다면 10번이 아니라 진짜 찍을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막 찍어 제껴야죠. 근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명한 방법은 과연 내가 이 나무를 넘길 만큼 매력적인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한테 묻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미자야, 나 괜찮지 않아? 괜찮아. 뭐 괜찮아?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냐? 여자들은 싫은 소리 잘 못하죠 사실. 아무래도 친구니까. 나마저 이 친구의 가슴을 막 해줘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자분들은 정말 친한 동성의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옷 입는 이게 남자 복이었던 거 같아. 나 진짜 진지하게 고민이라고.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성격 어떤 거 같아. 물어보셔야 돼요. 남자는 남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남자는 잘 가르쳐줘요. 니 진짜 별로라고. 남자는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야. 야, 너 진짜 이상해. 나라도 너 안 만날 것 같아.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물어보셔라는 거죠. 속 시원하게. 자, 그 네이버 검색창에 연애 강사 혹은 뭐 김찬석 뭐 남녀성 전문가 치면 제가 떠요. 제 옛날 사진이 딱 뜨거든요. 뭐 지금도 제가 괜찮은 모습은 아니지만 과하니 한번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저 따로 생겼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괜찮은 줄 알았지. 괜찮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런 몰골로 그런 이상한 말투와 뭔가 어눌한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고 사랑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자신을 한번 인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토익 한번 만점 받아보고 싶으면 일단 공부 필요 없고 시험 한번 쳐보라고. 그럼 뭐 먼저 나와요? 자기 발 사이즈 딱 나오죠. 자기 발 사이즈. 뭐 240, 210 딱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직시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자기 자신이 직시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아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특히 남자들 거울 보면서 배 나왔는데 머리 싹 쓸어 넘기면서 샤워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안 괜찮죠, 그죠? 그럼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사람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혹은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돼요. 저희의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돈 안 듭니다. 저 유료 광고 아니에요. 공짜입니다.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와 소개팅 하듯이 대화를 하고 이 남자는 소개팅 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카메라가 3방향에서 찍어요. 이 남자의 표정, 이 여자의 표정, 둘의 표정.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여자의 표정이 막 썩어 들어가.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 몰라요. 말을 할 때. 카메라 보면 막 눈물이 흘러. 아 저러니까 내가 여자가 없지. 내가 남자가 없지. 그런 아주 객관적인 걸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정답. 비슷한 말이에요. 모든 정성과 시간을 다 바치면 상대가 넘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죠. 오히려 정성과 시간을 바치면 잘 안 넘어와요. 제 뭐 그런 말 있죠. 당기고 뭐 밀고 당기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보여주면 넘어오고 시간을 보여주면 넘어온다. 안 넘어오죠. 사람의 마음 참 간사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넘어온다 싶으면 내가 우쭐해져요. 우쭐해져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자꾸 밀어내게 돼요.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이 사람을 당기려고 노력을 하죠. 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난 너가 좋아. 널 마음에 들어. 해. 너 이번 주 보자. 뭐 사귀자. 이게 첫 스타트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방법은. 이게 스타트가 되면 이미 나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1대1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대다가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의 마음을 덜 드러내니까요. 다대다 상황 많이 만들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서 그 속에서 나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데이트를 해서 고백을 해서 특히 보자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정성이고 그게 시간일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 남자들 선물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제 수강생 중에 한 명 그런 분 있었어요. 여자한테 백 사줬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정말 백을 사준 사람이 있구나. 정말 안 사귀는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백 사주니까 넘어오던가요? 안 넘어오던데요. 안 넘어오던데요. 그 백 얼마짜리예요? 300만 원짜리래요. 그 왜 사줬냐 물어봤어요. 아, 그 여자가 저랑 이야기할 때 가방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걸리셨구나. 축하합니다. 300만 원짜리 인생의 경험을 얻으셨구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이 사실은 훅 넘어가는 케이스가 좀 더 많긴 한데 내가 어떤 물질 혹은 시간, 돈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넘어온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할 시간에 이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이 사람 어떤 여자, 어떤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나? 이걸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해요.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지? 내가 뭘 더 잘해줘야 되지? 이게 아니라 아, 이 남자 이런 스타킹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 여자 이런 남자 옷을 입은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잘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더 잘해주면 도망가죠. 그리고 호구가 되죠. 호구. 아, 좋은 말이죠. 호구. 막 다 뺏겨 먹어. 다 뺏겨 먹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뺏겨 먹는다. 사투리인가? 하여튼 다 이렇게 얻어낸다. 뜯어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어요. 그럼 저 옛날에 사귀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또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저는 이걸 배우는 게 이상해, 자기는. 왜 이걸 배워야 되죠? 내 원래 이 마음을 이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 이 사랑을, 이 마음을 허락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실제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예쁘게 꾸밀까요? 왜 여자들은 화장을 할까요? 왜 여자들은 압구정에서 성형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고 나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용해준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없고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 혹은 어떤 여자분은 옷가게를 갈 때 동성 있는 옷가게로는 절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면 여자 사장님이 옷가게를 가면 안 돼. 옷을 고르면 무슨 얘기예요? 아,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린대. 다 잘 어울린대. 근데 남자가 사장님 옷가게로 가면 정말 잘 골라줘. 왜냐? 남자의 눈에서 예쁜 거 골라주고 남자의 눈에서 예쁜 거.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입고 싶은 옷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남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라면 남자들이 끌려하는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조인성같이 혹은 뭐 원빈같이 잘생기고 키 크고 몸매 좋으면 패딩에 뭐 청바지에 뭐 1000조각 한 장 걸쳐도 괜찮지. 근데 걔들 몇 명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100명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5천만 명 정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여자친구 없다, 여자 없다, 소개를 시켜달라. 시켜주기 싫어요. 욕먹어. 욕을 먹어. 문제는 그러니까 내 인맥이 삭제되는 거야. 걔 때문에. 왜 해줬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저도 소개팅 해줄 때 참 잔인하지만 어릴 때는 저도 못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나 해줘 했는데
과거의 나를 한번 떠올려보면 나라도 나 같은 애 안 해주겠다. 왜냐? 불보듯 뻔하잖아. 얘는 차이거든. 까이거든. 그리고 욕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랑해주는 건 세상에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바꾸세요. 분명히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죠. 이런 분들 바꾸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알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남녀 대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봅시다. 자,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죠. 남자인데 여자분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자기 원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거울을 볼 때 단점을 먼저 인식을 하죠. 아, 이게 살이 좀 나왔어. 이거 좀 작아졌어. 그죠? 엉덩이 너무 펑퍼짐해졌어. 허벅지 살이 이러죠. 그리고 뭐 턱살이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고 갑자기 그때부터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예, 여자들은 거울 볼 때 단점을 인식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반대예요. 얘 봐, 이거.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시각인 거예요. 특히나 혼자 있을 때. 남자들이 혼자 있을 때 자아도취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저도 그렇겠죠. 저도 그럴 겁니다. 자아도취가 장난인데 남자들은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 꾸미죠. 이 강남이요 한복판 돌아다니는 거 한번 봐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자들은 참 잘 꾸몄어요. 참 잘 꾸몄어요. 뭐 옷도 힐 신고 남자들은 그냥 대충 운동화에 청바지 뭐 코트 하나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잘 꾸미고 더 예쁘고 더 치장을 덜 하는 이유는 단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반대로 남자들이 잘 못 꾸미는 이유는 단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기 자신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여자들의 백입니다. 학교 갈 때는 요거 메고 여행 갈 때는 요거, 약속 있을 때 요거,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요거죠 그냥. 그냥 하는 거 같아요. 파티 갈 때 없죠. 요즘엔 클럽이라고 그러죠. 파티가 아니라 클럽 많이 가니까 클럽 갈 때 가방 없죠. 그냥 맨몸 지갑 하나 여기 딱 하나 딱 이게 끝이죠.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하는 게 굉장히 더 쉬워요. 왜 쉽냐? 원체 이상하니까. 원체 원석이거든. 손을 댄 게 없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 살아왔어. 그냥 그대로 청바지에 그냥 티에 가방 백팩이야. 모자 쓰고 머리도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그냥 대충.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석이기 때문에 참 똑딱똑딱 잘 변해요 사실.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원래 좀 잘 꾸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법이라든지 뭐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자를 대한 태도 요 정도만 살짝 수정을 해줘도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백하는 횟수도 사실 더 많죠. 남자들이 여자들이 고백받는 횟수보다는. 왜냐, 여자들이 더 시각적으로 외모적으로 더 아름답고 예쁘고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그죠? 남자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해. 이거 안 돼. 이거 이상해요. 이상한 거야. 그죠? 자, 또 봅시다. 샴푸에 대한 남녀의 차이예요. 여자는 펄 샤이닝, 손상 모발, 모발 탄력, 모공 강화, 윤기 많은데 남자는 그냥 엄마가 사놓은 샴푸를 쓰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거 려가 아니고 보라색. 그죠? 엄마가 이거 사놓으면 이거 쓰는 거야 그냥 남자는. 남자는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머리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머리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죠. 그래서 여자들은 더 잘 꾸미는데 남자는 보면 별로야. 그래서 남자들이 잘 꾸미면 너무 경쟁력 있는 거예요. 그냥 100명 중에 90명은 안 꾸미거든. 10명 꾸민단 말이야. 그 꾸민 애들이 훨씬 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괜찮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직설적인 대화법을 선호하죠. 직설적인 대화법.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정답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볼래? 여자가 잘 모르겠어. 남자 미쳐요 그때. 날 싫어하는 건가? 데이트 신청을 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날 비워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남자죠. 근데 여자분들은 바로바로 대답 잘 안 해주죠. 바로바로. 사실 바로바로 대답해주면 좀 값싸 보일 날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저 매력적으로 좀 튕겨줘야 제맛이잖아요, 사실. 그죠? 남자들은 직설적인 대화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런 행동과 말에 크게 더 영향을 받고 크게 더 불안해한다는 거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대화법을 쓰냐? 간접적인 대화법을 쓰죠. 나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얘기 잘 안 해요. 특히나 이성과 이야기를 할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사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야한 얘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는. 뭐 어디가 좋니, 뭐 어디 모텔이 짱이니 이런 얘기 잘하는데 남자만 딱 있어버리면 아무래도 그 나의 여성성을 보호하고자 이 직설적인 나에서 이 간접적인 나로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취향을 조금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 취향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현명한 여자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전부 다 간접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분은 뭘 하셔야 되냐? 제가 말했죠. 표정으로 계속해서 뭐래요.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그 뭐야? 푸른색 괴물 나오는 ICU인가요? 난 널 보고 있다. 나는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아니고 영화. 타이타닉 만드는 사람이 찍은 거. 거기 보면 이제 난 널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여자분들은 감정 표현을 비언어적으로 합니다. 이 말로 잘 안 한다는 거죠. 표정과 눈빛과 이 몸짓 이걸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보기 시작할 거고 어느 순간 다른 남자들과는 차별화돼 본인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현행 능력 고사 한번 봅시다. 다음 대화 흐름으로 모아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남자가 어제는 깜빡 잠들었네. 미안. 여사, 뭐가 미안한데? 남자, 잔다고 얘기 안 하고 자버려서. 여자, 오빠는 어떻게 매번 그래? 내가 기다리는 거 생각 안 해? 남자들의 올바른 대답 뭘까요? 미안해. 그럼 여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아, 미안한 그럴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렇지. 맞아. 나온다. 지금 나온다. 미안하면 다야?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지 알고 그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앞전에 정답 얘기해줬죠. 뭘 얘기해라? 여자의 감정. 예, 여자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이해해줘라. 그런 거죠. 자, 정답으로 해서 이런 겁니다. 나랑 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해? 가장 적절한 대답은? 그런 질문하기 위해서 미안해. 뭐 이런 거죠. 좀 느끼하고 어떻게 보일 수 있는데 당장 그 두 사람은 로맨스가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남자친구가 나 말고 자꾸 일을 신경 쓰고 연락 자주 안 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때 여기서 남자가 네가 더 중요하지. 그럼 여자친구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뭐 이런단 말이야 지금 거기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 당연히 네가 중요하지.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죠.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여자친구가 지금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 불안하고 괴롭고 내 사랑을 더 많이 확인시켜줘, 뭐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 실제 안에 담긴 그 감정과 속뜻을 남자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던지는 이 문제 중에 한 가지 자꾸 선택하지 마시고, 이게 남자들이 해야 될 능력이고 남자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여자를 만나는 그 필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여자분들 입 밖으로 화났다는 걸 표현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밟았을 거예요. 밟고 밟아서 튀어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표현을 다 합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 다 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남친구 전화하면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일부러 한 30초, 40초 늦게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뭐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수락하는 게 아니라 한번 튕기고 수락해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도 여자분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다라면 이렇게 여자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정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그 남자의 그 태도겠죠. 태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가기 전에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이해해줄 거라 착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친구 누구 편 들어요? 여자 편 들거든. 자기 편 들어요. 자기 편. 그러면
남자 이상한 놈 돼요. 거기서부터. 왜냐 자기들끼리는 그 언어가 통하거든.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언어가. 근데 남자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서 뚝뚝뚝 대면서 이 남자를 약간 바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둘의 관계는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고민 상담은 동성 친구가 아닌 이성 친구한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 한 명 만들어 놓으세요. 약간 이런 용이네요. 이렇게 상담용으로. 상담용 이성 친구 한 명 꼭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나한테 상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네. 여자끼리 말해봐야 남자끼리 말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와요. 그런 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 간의 올바른 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남녀가 다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생각으로 여자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자 생각으로 남자를 이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생각으로 여자니까 다를 수 있겠구나. 남자니까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접근하셔야 덜 다투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재미없으니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실 때 일정 이상의 준비된 대화를 만들 필요는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왜 만들 필요가 있냐? 자기 자신 원래 말을 잘해. 원래 참 매력적으로 막 잘 부술려. 자기 매력을 잘 전달해. 그러면 준비할 필요 없죠. 원래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준비된 말을 어느 정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최초의 말과 상대 응답 이런 것들 만드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최초의 말은 내가 이성을 만났을 때 던져야 되는 그런 말. 최초의 말 정도는 필요합니다. 최초의 말.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뭔가 뻥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해놓고 나가면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걸 하면 되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저기요 술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술집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밥 먹다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분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네. 끊어서. 그러면 남자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준비하는 거야. 이거 최초의 말만 준비하거든. 데이트할 때 뭐 준비하셨어요? 소개팅 할 때 뭐 준비하셨어요? 질문요. 물어볼 것들요. 안 돼, 안 돼. 물어볼 것들 했는데 단답형 나오면 멘붕이요. 예.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구나.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결되는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초의 말을 던지고 상대가 응답을 했을 때 그 뒤에 해야 되는 말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까지. 근데 요거 뒤에까지 준비하면 좋죠. 완전 이렇게 도면처럼 준비하면 좋긴 한데 이거 어려우니까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멘트를 적어놓은 거예요. 굳이 이런 말을 쓰라는 건 아니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대인관계가 훨씬 좋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 주변에 제 친구들 많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멘트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던지는 이 말, 술 좋아하세요? 라는 최초의 질문 이후에 내가 하는 또 다른 말까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대화 연결할 때 주의사항 있어요. 볼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무직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그럼 남친구 있으세요? 뭐 어떻게 얘기하겠죠? 준비는 했어.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막 취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캐묻는 거 같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또 볼게요. 또 다른 거예요. 이거 좀 나은 거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이면 실내에서 근무하시겠네. 저도 사무직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려 보이시네요. 요즘 동안수술 많이 한다고 하던데 축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자, 뭔가 자기 이야기는 해. 이야기는 하는데 지 얘기만 하고 있죠. 자기 얘기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질문만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뭐 다 안 된대. 뭘 준비하라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읽기에는 좀 많은데 다 보이시나요, 이거? 읽어드릴까요? 자, 요즘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벤트 같은 거 해주잖아. 여자분이 그렇지. 너도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무런 이벤트를 하지 않는 목석 같은 남자보다 가끔씩 이벤트 해주는 남자가 더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너는
남자친구한테 이벤트를 받는다면 어떤 이벤트를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내가 물었어 만약에. 그래서 여자분이 말하기를 나는 남자친구가 나 몰래 펜션 같은 거 빌려서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하는 사람 만약에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촛불 혹은 펜션 이런 단어를 혹은 노래 이런 단어를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 계속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또다시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펜션이면 뭐 그러면 펜션 어떤 펜션 갔으면 좋겠어? 뭐 복층?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좀 장난친다라면 펜션 가면 1박 2일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장난쳐도 되고요. 아니면 뭐 촛불 몇 개?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노래를 하면 그러면 너는 어떤 노래 들어보고 싶어? 어떤 노래를 남자친구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동안에서 대화 연결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시고 대화를 하신다면 뭐 말이 안 돼서 서로 말이 잘 안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질문합니다. 뭐 이제 여자가 몇 살이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키가 몇이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물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너무 멘트 같긴 해요. 사실 제가 적었지만 여기다. 여기서 몇 살이에요 했는데 24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네. 키가 몇이에요? 뭐 170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무직요. 이게 아니라 그냥 네가 던진 대화를 내가 이어받아서 즐겁게 한번 우리가 이 대화로 한번 놀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뭐 키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요? 뭐 매력적인 키가 있고 평범한 키가 있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깔창 안 깔고 왔다고. 그래서 뭐 키는 뭐 얼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네가 던지는 질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멘트 같은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던지는 것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이렇게 재밌게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또 봅시다. 질문의 방법. 이번에는 일반적인 방식, 그죠? 몇 살이에요? 뭐 취미가 뭐예요? 키가 몇이에요? 음식 뭐 좋아하세요? 술 잘 마셔요? 술 잘 마시세요? 이런 질문은 안 좋아요. 이런 질문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느껴져요.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자기가 원래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막 대물어주기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몇 살요? 저는 뭐 좋아해요?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조금 다르게 질문하셔야 된다. 가정 또는 추측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쪽 되게 매운 음식 좋아할 것 같은데, 혹은 제가 보기에 이건 장난입니다. 술 한 대여섯 병 마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쪽 한 21살처럼 보여요. 몇 살이세요? 이게 낫다라는 거죠. 가정 또는 추측을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가정 또는 추측할 때 제발 좋은 소리 하세요. 좋은 소리. 내가 봐도 얘는 그냥 한 29 같아. 근데 29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한 애야. 내가 봐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만약 자기가 봤을 때 26살처럼 보이면 21살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맞잖아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얼굴에 침 뱉고 안 좋은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 좋은 소리를 해야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나도 그 기분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얘기를 해주세요. 안 좋은 소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정 또는 추측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질문 방법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궁금하면 물어보지 말고 가정하거나 추측한다. 그죠?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좋은 거. 남자한테 공대 다니시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자들. 남자들 되게 싫어요. A형이시죠 이런 거 하면 안 돼. 되게 싫어요 이런 거 남자들. 좋은 거 해주세요. 좋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대화시 권유하는 추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이성에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뭐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별로 안 특별해요. 이런 겁니다. 물어볼 때 긍정적이고 즐거운 거 물어보셔야 돼요. 내일 죽으면 뭐 할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일 뭐 직장 뭐 잘리면 뭐 할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만약에 네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네가 대박 터져가지고 보너스가 뭐 400% 나왔어.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뭐 이렇게 즐거운 거, 행복한 거, 뭔가 내 기분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되는 거 있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이 친구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감정을 일단 먼저 들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말하면 어떻게 돼? 안 좋은 기분이 들어. 근데 얘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 안 되잖아. 얘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좋은 기분이 들어야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행복한 질문, 기분 좋은 질문, 가슴이 뭔가 꽁깃꽁깃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것도 좋지만 본인이 한번 봤을 때 이런 질문 나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되게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대화를 하실 때 주의사항 있어요. 제발 이거 하지 마. 아시겠어요? 이 남자들이 왠지 많이 하는 거죠. 남자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특히 뭐 좀 자기 직업이 좋은 애들은 사자 들어가는 애들. 뭐 장난 아니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걔들? 사자 들어가는 애들? 여자가 물어봐요. 직업이 뭐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 자기가 지가 잘났다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기에. 나는 의사다. 나는 변호사다. 사자. 흔히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어떤 고위연봉 직업. 이걸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드러내지 마세요. 되게 매력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매력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 혹은 내가 가진 부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 때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잖아 사실.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는 행동,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알아가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시 혹은 허세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또 허세를 합니다. 여자들이 허세 언제 하는지 아세요? 언제 하냐고 하면요, 좀 별로인 애들 만나면 허세를 하더라고요. 좀 별로인 애들 만나면 걔들 기죽이려고 딱 누르려고 자기도 모르게 딱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들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과시하거나 허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아는 뭐 괜찮은 애들이 많다는 뭐 그런 식으로 괜찮은 오빠 친구 많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이야기를 하실 거면 그냥 서로 궁금한 것들 사실 이거 위에도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 만나보고 싶냐 이런 것도 궁금할 테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궁금할 테고 그런 거 알아보고 그렇게 행복한 미래 만나려고 사귀는 건데 자기 매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과시와 허세. 그리고 이런 거 안 좋아요. 갑작스러운 부담스러운 질문.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거. 이게 좀 생각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물어봐도 괜찮을 거 생각해서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딱 받으면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옛날에 남친과 어떻게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사실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처음 보자마자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할 말 없어요 사실. 처음에 그러면 질문 물어보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이나 뭔가 말하기 뭔가 좀 그런 것들, 술 한잔 먹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초면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신인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신상에 대한 갑작스러운 질문과 자기 과시와 허세가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대화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신상에 대한 것들은 뭐 좀 시간이 정도 지나고 감정이 어느 정도 좀 오고 갔을 때라든지 뭐 좀 친해졌을 때 그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애인 이야기, 비교 체험, 그죠? 비교 체험. 이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 실수 아니면 과거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진 지 한 뭐 일주일, 뭐 한 달, 특히 이런 애들 있어요. 소개팅 나왔어요. 당사자는 얘가 애인 없는 걸로 알고 나왔겠죠. 그런데 갑자기 소개팅 열심히 하더니 그런데 저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굉장히 매너고 예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딱 하는 순간 맞은편에 있는 상대는 이 소개팅 끝났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얘의 매력을 다 알기도 전에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인 예절이고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리고 과거 얘기, 그죠? 내가 과거에 누굴 만났고 뭘 만났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그럼 다른 애 만나면 되지. 왜 굳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여러분이 장소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이야기 소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술집이면 술집, 카페면 카페, 뭐 공원이면 공원, 뭐 길거리면 길거리. 지나다니는 많은 이런 물체와 물건들이 대화 소재거리거든요. 이런 곳에서 대화의 어떤 첫 물꼬를 트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는 상대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주변 환경 만약에 카페를 갔습니다. 그러면 카페 음악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음악 가지고 처음에 그냥 이야기 딱 던지는 게 이제 소홀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이 나와. 그러면 이 음악 되게 음악 좋네요. 혹시 이 음악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봤대 안 들어봤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지. 그 질문을 받는 사람. 또 말하지만 내가 아닌 상대 중심으로 대화를 좀 끌어가세요. 대화 소재 찾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대화를 걸어주신다면 저는 제 나름의 코드 중에 이게 제일 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뱀 신발이. 이런 데서 참 말을 걸어주면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한테 던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옷차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하는 꿈, 일 그런 거에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대화를 더 잘 끌어가게 할 수 있고 상대도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공감대를 찾으셔야죠. 공감대. 공감대 안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갖다 붙이세요. 공감대는 막 붙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주 맥주 뭐 좋아하세요? 맥주? 저도 맥주 좋아해요. 이게 잘 낫다는 거지. 나 맥주 싫어한다. 그러면 저 싫어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가서 사실 뭐 그 싫어하지 않았어요? 예, 사실은 싫어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랬다. 그러면 더 귀엽고 예쁘잖아. 나한테서 맞춰줬으니까. 그래서 싫다고 싫은 티 내는 게 아니라 공감대를 찾는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감대 찾아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면 연인과 사랑에 대한 대화 주제를 꼭 하세요. 꼭. 가령 누군가를 이제 새롭게 만나서 사귀면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미래? 그런 것들. 나랑 하면 뭐 할래? 이거 안 돼. 이거 나랑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누군가를 사귀어서 행복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사귀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두 사람이 그런 관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의점. 상대가 엄청 신이 났어요. 왜냐? 상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위주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상대가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난 이제 듣기 싫은 거야. 성급하게 대화 주제 바꿔버리시면 안 돼요. 이야기 들어줄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재미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네?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나 이거 지루해, 싫어. 뭐 이딴 얘기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상대가 먼저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나서면 안 된다. 만약에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옷에 대해서 엄청 관심 있고 잘 알아. 근데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이 있어. 상대가 얘기 막 하겠죠. 자기는 뭐 좋아하고 어떤 옷이 좋아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더 잘하는 거야. 잘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빠지직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나서지 마세요. 그리고 칭찬하실 때 들어봤을 법한 칭찬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들어봤을 법한 칭찬. 예를 들자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예쁘다고 그러면 안 돼, 사실은. 그러면 못생겼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얘가 만약에 들어봤을 법한 칭찬은 안 하시면 돼요. 그것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공감대 찾으시고 이것 다음에 내면에 뭔가 느껴지는 것들을 칭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안 예쁜데 예쁘다 그러면 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칭찬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못생겼어. 그럼 못생긴 거 알아요, 자기도. 잘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능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칭찬이라고 해서. 또 이제 들립니다. 대화 시 연인처럼 뭐 대화를 할 때 권유하는 질문입니다. 뭔가 이런 거죠. 제일 마지막에 아까 그 단계 뒤에 연인 혹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지, 뭐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로맨틱한 영화는 무엇이었는지, 진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사귄 애인 중에 최고는 누구였는지, 그 이유는. 이게 그냥 적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저만의 뭔가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 이 질문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나는 사랑에 빠져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러면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물어보면 자기 입으로 난 너한테 관심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난 사랑에 빠지면 이런 행동해, 저런 행동해, 저런 모습 많이 보여. 그걸 또 다 드러났다가 얘가 나한테 관심 있게 하는구나라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한 뭐 자기 나름의 판단이 아니라 이 친구가 말해주는 진짜 관심의 어떤 그 행동들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좀 많이 공감대 쌓고 이야기 나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스킨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킨십은 말 그대로 터치. 그냥 피부와 피부가 잠깐 닿는 거예요. 터치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남자들이 스킨십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킨십 했다 그래가지고 내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렸다 그래서 볼 한번 꼬집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쑥 잡았다 그래서 뭔가 얘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안 보거든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에서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야하거나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스킨십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바디랭귀지를 오픈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어. 폼 만지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표정이 안 좋아. 막 뭔가 안 좋아. 뭔가 뭐 불안한 기운이 막 흘러. 그럴 때 스킨십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 싫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 스킨십. 스킨십을 해서 뭐 저 얼굴 이렇게 쓱 쓰다듬고 약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손을 한번 터치하는 거, 아니 어깨 한번 툭 치는 거, 이런 것도 안 받아준다라는 거죠. 바디랭귀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나와 공통의 관심을 찾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면 스킨십 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에 되게 큰 반응 보내요.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 있는데도 막 웃어줘. 리액션 잘해줘.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에 길게 대답을 하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한테 칭찬을 해요. 칭찬을. 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주의점. 스킨십 할 때 의도를 없애세요. 제발. 손 만지면 얘가 이상한 생각하겠지. 손 만졌다고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이상한 의도 이런 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킨십 할 때 제발 스킨십 하고 싶은 곳을 보면서 하지 마세요. 되게 이상해요. 손 잡는데 손쪽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해. 그래서 그냥 내 시선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 속에 스킨십을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이야기 하다가 잘 봐봐요. 제 손가락이 지금 5개인데 그 손가락 잠깐만 줘요. 이러면 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야기 속에. 예를 들면 뭐 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옛날에 뭐 늑대가 살고 있었고 뭐 양이 살고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보다는 상대 손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상대가 더 잘 참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있으면 잘 봐. 옛날에 이 섬이 있었는데 반쪽에는 양이 살고 있었고 반쪽에는 늑대가 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킨십, 뭔가 음흉한 이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뭐다? 너의 손바닥이다. 이렇게 되고 제발 잡고 있으면 안 돼. 이야기 다 하면 놓으셔야 돼. 좋다고 막 쫄랑쫄랑거리면 안 돼요. 이상한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의도가 정말 이상한 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 속의 스킨십을 넣으라는 거죠. 넣으라는 거. 예를 들면 많이 하는 게 그런 게 있죠. 또 뭐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여자들이 뭐 여기나 반지 끼죠. 뭐 친구 우정리 뭐 이런데 뭐 반지 예쁘다. 그러면 여자분이 반지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지 한번 봐도 돼? 보죠. 그럼 그때 살짝 보고 만지고 빼야 돼.
막 쫑락거리면 안 돼. 좋다고. 알겠어요? 스킨십 이런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 됐다가 떼야 돼요. 이런 잦은 접촉이 서로 신체 간 일어나면 그 사람과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이 친해질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친해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깊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친해졌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킨십을 자주 많이 하면 친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친함의 척도는 심리적 거리에 곱하기 스킨십, 심리적 거리에 곱하기 육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갔을 때 얼마나 뒤로 빠지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이 사람과 접촉을 했느냐, 곱하기 얼마나 많은 속 깊은 얘기를 서로 나눴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 스킨십을 넣어서 편안하게 그냥 하시라는 거죠. 그게 더 안 이상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좀 기억하시고요. 올바른 스킨십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사진이 있네요. 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스킨십 하실 때 변명거리를 하시면 돼요. 변명거리. 내가 잡기 어려워. 그럼 변명거리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만질 때 많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뭐 볼도 있고, 손, 어깨 많아요. 그죠? 많은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뭐예요? 머리카락이 뭐 묻었네? 좀 느끼하다. 그죠? 머리카락이 뭐 묻었네. 그래서 딱 뭐 이렇게 떼준다든지, 아니면 뭐 밥 먹다가 뭐 묻었으면 살짝 떼준다든지, 어깨에 뭐 묻었으면 털어내준다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이야기 속에 스킨십을 집어넣던지, 뭔가 변명거리를 대면서 스킨십을 하면 상대가 내 스킨십 하는 걸 덜 거부합니다. 덜 거부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좀 꼬였다든지 머리가 되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서 머리에 손을 갖다 대면 덜 피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딱 갖다 대면 피한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래서 변명거리를 많이 대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손.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반지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터치를 해야 거부를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뭐 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 옷깃을. 그러면 뭐 되게 카라가 이쁘네. 그러면서 손을 갖다 대면 안 피한다는 거예요. 덜 피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게 있어요.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스킨십 하실 때는 심장에서 먼 것부터 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먼 것부터. 보통 사람 잘못 생각하는 게 스킨십 손잡고 깍지 끼고 어깨에 손 올리고 허리 감싸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귀 깨물고 뭐 쭉쭉 내려가잖아. 쭉쭉 내려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스킨십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어디예요? 손이죠. 손. 손부터 스킨십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냐? 손금복이죠. 이건 뭐 5,000년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우리 아빠도 했고 우리 아빠의 아빠도 아마 했을 거야. 손금복이. 그런데 이게 제일 통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심장에서 먼 곳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줘도 나한테 리스크가 없는 거야. 근데 심장에 가까우면 리스크가 크죠?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먼 곳은 리스크가 적어. 여기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심장 가까운 쪽부터 스킨십 하게 되면 피곤해지죠. 아무리 변명거리가 있어도 안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손금보기를 하시면 좋고요. 뭐 손금 보는 걸 또 뭐 굳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손이 그냥 손금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좋아 그러면 그냥 좋아 이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손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고 터치를 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먼저 스킨십 했을 때 남자는 확 갑니다. 표정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하지. 왜냐면 남자는 그렇게 겪어본 적이 잘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했다가 치고 빠지면 남자는 미쳐 가슴이 막 뛰거든요. 그런 거 약간 무기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 속에 변명거리를 대면서 스킨십을 하는 거, 그게 괜찮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키포인트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스킨십을 하자야 상대는 덜 거부하고 더 나를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남녀성의 중요성, 속설, 차이, 대화의 주제, 스킨십까지 쭉 강의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몇 번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온 이 시간인 만큼 많은 것들 배우고 돌아가셨으면 또 좋겠고요. 많은 궁금증이나 질문 같은 것들 있으시면 제가 명함을 아마 다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남녀소통연구소 치시던지 김찬수 치시면 또 뜹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응답 많이 해드리고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항상 물어보시고 많이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녀소통 전문가 김찬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